이 김대중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낮은 단계 연방제야. 자, 김학성 교수님 나오세요. 낮은 단계 연방제. 자, 낮은 단계 연방제와 고려 연방제가 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와 고려 연방제의 차이는 뭐냐면은, 고려 연방제는 이거야. 비슷한 말 같아도 전혀 달라요. 북한이 주장하는 거야. 고려 연방제, 남북한을 연방으로 하되, 연방으로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연방으로 돼 있잖아. 50개 연방이에요, 미국은. 근데 연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될 조건의 1번이 뭐냐? 체제가 같아야 돼, 체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나라가, 미국은 50개 나라야. 50개 나라가 연방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체제가 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50개 주마다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연방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종교요, 종교. 미국은 50개 주가 다 기독교로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북한은 체제가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종교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그러면 연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는 뭐냐? 일단 고려 연방제를 이루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뭐냐? 한국에 있는 보안법을 없애라는 거야. 보안법. 보안법 없애면 돼요?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거야. 요것이 고려 연방제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두 개의 나라, 북한 나라, 남한 나라 두 개를 연방으로 하되 주한미군 철수하고 보안법 철폐하면 연방제 하자. 이게 고려 연방제야. 그런데 김대중이가 뭐라고 제안했느냐?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자가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연방을 하자. 그러면 주한미군 그대로 두고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한다고 해도 몇 년 안 가서 보안법은 폐지가 돼야 안 돼. 이미 보안법은 없어졌어. 내가 이제 헌법학자 1호한테 내가 물어볼 거야. 보세요. 주한미군요? 아이고, 연방제 돼봐요. 바로 철수입니다. 바로 철수. 그래서 가서 서명한 것이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야. 낮은 단계 연방제. 주한미군 있어도 괜찮아. 보안법 있어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서명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됐는데, 자, 헌법학자 1호죠. 헌법학자 1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시는 헌법학자 1호인데, 지금 김대중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 아까 내가 고려 연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설명했는데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아니 목사님 가장 정확하게. 맞아요? 저 틀릴까 봐 걱정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나한테요, 법학박사 자격증 주세요. 빨리 나한테 법학박사 자격증 주세요. 그러면 그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제 하는데 보안법 그대로 두고 주한미군 철수 그만두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안법이 사실 실효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는 하지만 이제 실효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뭐라 그래요? 주한미군 철수, 이게 제1 정책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쓴 자서전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제목 자체도 문제가 있어. 혁명을 하려면 정광훈이가 해야지. 빨갱이들이 혁명하면 돼, 안 돼? 이게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이재명의 자서전입니다. 이 자서전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조금 그 전에요. 고려 연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고려 연방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높은 단계 연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낮은 단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려 연방제는 김일성이가 주도한 것이고 낮은 단계는 김정일이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려 연방제는 남북한이 연방을 구성하려면 선결 조건이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미군 철수를 철수를 시켜야만 연방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한 게 고려 연방제 또는 높은 단계 연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입장을 좀 양보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만든 것입니다. 제안한 것입니다. 그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일단 연방을 하자. 그러나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로 연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방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이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일과 김대중 또 노무현이 가서 합의를 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대 대통령이 가서 연방제를 6.15 선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뒤에 또 추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재인은 가서 대못을 박아버리는데 네.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에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분명히 헌법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 우선의 통일이 아니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일 것을 헌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틀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의 연방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을 위반한 이놈은 형량이 얼마나 줘야 돼요? 그 이제 헌법 이 위반만 가지고 사실상은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뭐 USB 준 것뿐만 아니라 합치게 되면 적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을 항적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여적죄 또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형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미 두 사람은 죽었어. 네네, 예. 죽은 놈을 다시 또 꺼내가지고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 노무현하고 김대중은 죽었단 말이야. 네네. 살아있는 놈이 딱 한 놈이거든. 이 아침에 당무회의 할 때 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욕하면 안 돼. 폄훼하면 안 돼. 헐뜯으면 안 돼. 이 사람에 대해서 흉보면 안 돼. 여러분, 아니 김일성에 대해서 흉보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요, 국가 여적죄, 이적죄에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 국가 반역죄란 말이야. 이런 죄는 형량이 하나밖에 없다네. 예. 뭐예요? 사형밖에 없죠. 사형밖에 없어.